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다이버 디자인의 시계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이 시계는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좀 애매하네요. 와크노어 혹은 바크노어, 다소 생소한 브랜드이죠. 저는 이 시계를 22달러 정도의 가격에 구매했죠. 하나로 약 26,000원 정도인데 잘 찾아보시면 이 가격이 최저가일 겁니다. 우선 케이스와 다이얼의 컬러에 따라서 7가지 옵션을 지닌 제품인데, 리뷰를 하는 시계는 실버 케이스의 블루 베젤과 블루 다이얼 제품이죠. 골드 컬러나 콤비도 있고 그린이나 블랙 모델들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비슷한 외형의 다이얼 구조만 틀린 형태로 쿼츠 모델도 판매하고 있는데 18달러 정도로 약 2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오토매틱이 싫으신 분들은 쿼츠 제품을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 저렴한 다이버 디자인의 시계가 과연 쓸만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의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42mm의 직경에 12mm의 두께로 평범한 수준의 사이즈이죠. 밴드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이며 폭은 20mm입니다. 글라스는 하드렉스이며 무브먼트는 중국산 오토매틱이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50m의 성능을 지니고 있죠. 특징적인 부분은 3시 방향에 날짜창과 사이클롭스가 있으며 12시 방향에는 요일창이 아치형으로 들어간 형태이죠. 구입을 하면은 박스와 보증서에다가 밴드 조절 기구까지 보내주는 성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오마주이면서도 데이트 창이 들어간 형태는 롤렉스의 데이데이트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썸마와 대대가 묘하게 결합한 디자인인데 거부감은 없습니다. 나름 개성있게 보이죠. 다이얼부터 살펴보면 두툼한 바형 시간 인덱스에 원형 라인이 5줄 양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외곽으로는 작은 눈금들이 있고 12시 방향의 요일, 3시 방향의 날짜창 총 2개의 캘린더가 들어간 구조이죠. 데이트 창 위에는 사이클롭스가 얹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선호도가 틀릴 것 같네요. 상단에는 로고와 오토매틱 표기가 되어 있고 하단에는 방수 표기가 되어 있으며 센터 세컨드에는 10분초 핸즈가 위치하고 있죠. 이 핸즈들은 서브마리너와 흡사한 디자인이네요. 야광은 핸즈와 시간 인덱스에 넓게 들어가 있고 베젤의 야광점까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저가 시계 치고는 이 정도이면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베젤을 살펴보죠. 베젤을 나중에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입니다. 바로 베젤이 로테이팅이 안 된다는 점이죠. 디자인만 보면은 분명 돌아갈 것 같은데 아쉽게도 고정형입니다. 로테이팅을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돌리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다이버 디자인의 시계에서 이 베젤 로테이팅이 안 된다면은 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 시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초저가 시계들의 베젤 작동 수준을 예상해 본다면은 안 돌아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겠네요. 좋게 생각해 보면 말이죠. 측면의 용도는 크라운 가드에 감싸진 형태인데 용도 자체는 스크류다운 방식이 아니라 그냥 푸시풀 방식이죠. 다이버 워치가 아니다 보니까 용도 구조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용도를 2단을 뽑으면 10분 조절이 가능한데 무리 없이 잘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1단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요일 조절,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 조절이 되죠. 이게 재밌는 부분은 요일 조정을 할 때마다 용도가 반쯤 돌았을 때 다음 요일이 나오기 직전이 되는데 이때 날짜 창이 다음 날짜로 넘어가기 전 상태가 되고 데이트 창에는 글자가 없는 여백이 잠깐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전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데이 창의 요일 글자 정렬도 중앙에 안 맞춰지는 감이 좀 있어서 여러모로 논란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브먼트의 작동은 무리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용두가 잠긴 상태에서는 이렇게 돌렸을 때 태엽을 감아줄 수가 있습니다. 후면을 살펴보죠. 우선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형태로 스크류백 케이스의 재질과 방수 성능, 제품 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중국산이기는 한데 구조가 독특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12시 방향에 데이 캘린더가 들어간 중국산 무브먼트는 CH2812 혹은 DG2812로 압축이 되는데 CH2812가 단종이 되면서 나온 게 DG2812라고 하더라고요. 롤렉스 데이데이트 레플리카에 주로 사용되는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게 웃긴 게 이 무브먼트들의 부품가만 해도 3-4만원 정도 하는데 소개하는 이 시계의 가격을 이미 뛰어넘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갔죠. 이 회사가 마진이 없이 그냥 파는 건지, 무브먼트가 원가가 더 싼 건지, 아니면 이 무브먼트들보다 훨씬 더 싼 부품을 사용하는 건지는 아직 저한테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도 이런 저가 시계에 들어가는 저가형 무브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도 않겠죠. 자, 다음은 밴드입니다. 스틸 밴드 자체는 저가 제품 치고는 가벼운 깡통은 아닙니다. 사면줄이 전부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고 유격이 심하지는 않아서 덜렁거리는 느낌은 덜하죠. 러그폭은 20mm로 평범한 수준이며 엔드링크는 나름 통으로 되어 있네요. 버클은 푸시버튼 폴딩 클래스프인데 락킹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처음 구입을 했을 때 이 락킹부터 버클 폴딩까지 엄청나게 뻑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문제는 락킹이 슬슬 덜렁거린다는 점이죠. 그래도 좌우로 움직이는 폭이 적어서 버클의 아구는 잘 맞는 수준입니다. 시계마다 품질이 약간씩 틀리긴 하겠지만 밴드 자체는 평범한 저가 시계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손목에 올려봤는데 꽤 좋았습니다. 일단 사이즈도 적당하고 무게감도 약간 있어서 손목에 감기는 느낌도 좋고 싸구려 느낌이 없죠. 알리에서 흔히 보는 서브마리너 오마주 디자인과는 약간 틀리다 보니까 개성도 있고 거부감 없게 다가옵니다. 블루 컬러의 다이얼과 베젤이 광택이 심하지 않아서 타 시계에서 볼 수 있는 미묘한 색상 차도 없죠. 이 5줄의 원형 라인이 단조로움을 피하게 하고 썬버스터로 좀 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억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놓고 보니까 블랙 모델을 골랐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사이클롭스는 없어도 될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이얼의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사이클롭스까지 들어간 게 좀 복잡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썸마와 대대의 결합에서 사이클롭스까지 뺐다면은 뭐 더 좋은 조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계에 대해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저는 고려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혹은 최종 후보에도 올려볼 만하기도 해 보이네요. 일단 자세히 봤을 때 드러나는 단점이 분명히 있는 시계죠. 고정형 베젤이나 데이트 창의 정렬, 들쑥날쑥한 밴드 품질 등은 안 사도 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름 재미있는 디자인에 균형감 있는 레이아웃, 그리고 우수한 컬러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은 추천할 만한 이유가 되죠. 작년 하반기부터 눈에 띈 제품인데 나름 좋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는 의미일 것 같네요. 제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 이 제품이 가격만큼의 역할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수준을 바란다면 더 비싸게 파는 게 맞겠죠. 2만원대의 다이버 디자인 워치를 원한다면 이 시계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성비의 다이버 워치를 원한다면 돈을 좀 더 주고서 로레오의 워터고스트를 선택하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 두 시계를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